매주 첫 금요일 아침 부산 문화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플랜B의 문화데이트.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문화예술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행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보는데 4월 부산 문화계 이슈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가 생활이나 문화 생활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할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마침 지난달에 이제 부산문화재단에서 2021 부산 시민 문화예술 활동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예.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관람 빈도가 좀 줄어든 것도 확인이 되었고 또 거주지 주변의 문화 환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응답도 좀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부산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앞으로 좀 무엇이 필요할지 좀 짚어보면 좋을 듯해서 조사 결과 좀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 부산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예술 활동이 어떤지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 그 부산문화재단의 정책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원양미 선임연구원이 책임 연구를 했고 주식회사 이제 리서치 TQ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네. 15세 이상 부산 시민 2,000명하고 또 문화 관심 집단만 또 별도로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의 어떤 여가 실태, 또 문화예술 활동, 문화환경 진단 이런 조사를 했는데 네네. 부산 차원에서 이제 여가 생활이나 문화 생활에 좀 집중해서 조사한 건 좀 최초라고 합니다. 네. 여가 생활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한 건 처음이다.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선 여가 생활부터 좀 보면 부산 시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에는 3.5시간, 휴일에는 5.9시간 이렇게 좀 나타났고요. 네네. 이제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평일과 휴일 모두 이제 TV 동영상 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일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휴식과 운동, 또 주말에는 운동과 여행 나들이 캠핑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 그 앞으로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에는 여행 나들이 캠핑과 운동, 문화예술 관람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예술 관람이 현재는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하고 싶은 활동으로 격차가 이제 좀 크게 나타났는데 이 말은 즉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욕구는 높은데 현재는 많이 못 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네. 욕구는 높은데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이런 상황이네.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여행이나 나들이 캠핑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고 이제 부산 시민들은 부산의 문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선 부산의 문화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 평가가 많이는 아닌데 좀 높은 편이었고요. 네네. 이제 질문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부산에는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 많냐, 예술 공간이 많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이제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고 문화예술 공간도 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이제 또 특히 이제 문화에 좀 관심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자를 이제 부산의 동서 지역으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네네. 확실히 이제 서부 쪽의 거주자들이 문화 환경에 좀 더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동서 간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좀 실제로 좀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TV 동영상 시청이 많고 동부산과 서부산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느끼는 그냥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 격차가 있다. 부산 문화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잘 만들어 가려면 여러 가지 좀 보완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보고서에서는 부산 지역 전체 문화 환경에 비해서 이제 거주지 주변 문화 환경 평가의 긍정 응답률이 더 낮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려서 그런데 부산의 문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자기 거주지 주변이 훨씬 더 그런 어떤 평가에 비해서 좀 더 나쁘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문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박하게 평가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산보다는 부산 전체보다는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평소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용 가능 시간이 안 맞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관련 정보 부족이 좀 많이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좀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어떤 15분 거리 내에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예술 공간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는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좀 동의를 하는데 특히 이제 좀 주변에 문화시설이 만들어지더라도 늘 보면 이제 전문 인력들이 좀 부족을 하고요. 또 6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직장인들이 좀 이용하기도 힘든데 앞으로 이제 문화시설이 좀
생활 가까이서 만들어지고 또 저녁 시간에도 운영하고 전문 인력도 좀 파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부산 시민들의 문화예술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경북 문화연대가 결성됐다고요. 네, 바로 지난주인데 3월 25일에 부산, 울산, 경남의 문화연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경부울 문화연대라고 하는데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발맞춰 가지고 부울경이 하나의 어떤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차원의 통합도 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는 좀 문화적으로 서로 좀 연대가 되고 협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또 온전한 어떤 지역 분권을 위한 계기 마련으로 이번 연대가 결성이 좀 추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경남, 부산, 뭐 울산 한 94명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좀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좀 활동이 또 기대가 됩니다. 경부울 문화연대.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범 시기에서 뭐 얘기가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요? 이제 출범식에 뭐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과제가 좀 제안이 됐는데 네네. 우선 부경대학교 남성우 명예교수가 이제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제안한 게 부산문화재단이나 뭐 울산문화재단 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같이 우선 공공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좀 만들자.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보면 문화원이나 뭐 우리 금정문화재단처럼 기초문화재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협의체를 좀 서로 만들자 뭐 이렇게 좀 제안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연구실장도 이제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어떤 지역균형 배치나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이제 좀 제안을 했고요. 또 이 밖에도 뭐 경부울 합동 뮤지컬, 뭐 비엔날레 같은 어떤 미술 전시도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견들도 다양하게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안만큼 뭐 많은 것을 좀 바로 하기는 어렵지만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름을 경부울로 만든 것도 뭐 가나다 순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마 경상남도를 좀 중심으로 이제 부산, 울산이 이렇게 됐다. 아니 뭐 경남도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부울경 하면은 경부울이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왈가왈부 하면 시간 낭비다. 이거 소모적 논란이다. 연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4월달에 가볼 만한 문화 행사 소식들 전해주실 건데 먼저 부산 연극제 소식이 있네. 네,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건데요.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 지회에서 좀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연극제가 벌써 이제 40회를 맞이했고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돼서 2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40회 부산연극제는 이제 리부트 1983 새롭게 시작하다를 좀 비전으로 해서 연극제의 역사를 기념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부산연극제는 대한민국 연극제의 예선을 겸하는 어떤 경쟁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부산 지역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경연작도 함께 심사한다고 하니까요. 뭐 소극장만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극제 어떤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올해 이제 5개의 작품들이 이제 경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우선 뭐 18세기 유럽의 마녀 사형 집행을 다루는 연극인 프로젝트 팀 이틀의 말이 또 그리고 어떤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 또 세대 간의 단절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극단 애젓도의 흔들리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루터, 또 극단 이야기의 슬픔이 찬란한 이유, 또 부산 연극 제작소 동력의 가을 반딧불이 작품들이 이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하고요. 액터스 소극장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이나 예매는 한국연극협회 부산시 지회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극제 소식 들어봤고 이번에는 영화 좋아하는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입니다. 4월에 부산국제 단편영화제도 진행된다고요? 그 4월 말입니다. 이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제39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가 영화의 전당과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 극장 등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연극제도 벌써 40년이 됐는데 이 단편영화제도 국제 단편영화제도 40년이 됐다고 하니까 부산에 참 소중한 문화 자원인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부산국제 단편영화제의 주제는 영화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금기와 한계가 없는 주제도 확장하고 또 영화 예술의 어떤 창작 방법이나 방식도 새롭게 좀 발견하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영화가 가진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포착하고 이를 소개하는 영화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48개국
5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고 여러 어떤 시대의 단면들을 포착한 뭐 예술, 사회, 뭐 미학적인 단편 영화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예약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제3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기대가 됩니다. 공연 전시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4월에 짜장 콘서트요? 이게 뭡니까? 이제 그 작은 동네 음악회를 감상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그런 어떤 친근한 음악회를 좀 주제로 하는 콘서트인데요. 예, 예. 2019년부터 좀 시작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진행하는 콘서트인데 4월 콘서트가 다음 내일이죠. 네네. 2일 날 오후 4시에 동아대 석당박물관에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소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이날 콘서트는 이제 별리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노래라는 주제로 이제 실제 장례식 현장에서 연주될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정해서 공연이 된다고 하고요. 사전 예약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 짜장 콘서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매월 한 번씩 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요. 음악회를 보고 짜장면을 먹는. 자, 다음으로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전 소식이 있네요. 네, 그 해운대 요트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고은사진미술관의 해외 교류전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전시 소식인데요. 지난 1월에 좀 시작은 되었는데 네. 이번 달 4월 17일이 종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프랑스 사진가 그룹 MYOP 소속 사진가 6명의 다큐멘터리 사진전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은 이제 현대 사진을 좀 전망하고 네.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진가들의 좀 집단이라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인식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데 다큐멘터리 사진의 매력을 알아보기에 좋은 전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고은사진미술관입니다. 네네. 정말 문화예술로 좀 풍성한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4월달 뭐 어떤 명소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부산 문화예술 현장의 소중한 곳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이번 달은 이제 동래구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우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하철 동래역이나 수안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이 스페이스움은 카페와 갤러리, 공연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예.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가치를 좀 추구하면서 다양한 어떤 전시에서부터 뭐 공연이나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상시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은 이제 주식회사 움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데 벌써 이제 1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대단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주년 때도 우리가 대표님하고 참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또 11주년을 또 맞네. 11주년 기념 공연 다시 새로운 음악회 요게 열린다고요? 네, 스페이스움이 이제 개관 11주년 맞이해서 4월에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네네. 바로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5회의 음악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바이올린 조현미, 클래식 기타 고충진, 뭐 테너 김준현, 피아노 김경미님의 공연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뭐 슈만과 브람스의 피아노 연주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뭐 바이올린, 첼로, 뭐 색소폰, 뭐 이런 연주들이 차례차례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예,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페이스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4월에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다음 달에 못 뵙는다고요? 만우절이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무슨 웃기지도 않고 빵 터졌죠. 제가 반응이 늦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면 웃길지도 모르겠네. 야, 이 게스트 상대로 이렇게 진행자가 농담하기 쉽지 않은데 4월 1일 여러분 오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이 제15회 세계 자폐인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세계 자폐인의 날 맞아서 전